자, 그동안 경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팀에게 모레 오전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출석을 요구함과 동시에 특검팀이 통지한 오전 9시가 아닌 10시에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법원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구속하기로 결정하면서 특검 수사의 초기 동력이 확보된 모습입니다. 관련 소식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어제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의 초기 동력이 조금 약해진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모레 소환 조사가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은 기각이 되었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28일 토요일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출석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네. 어제 체포영장의 기각 사유를 보면 아직 특검에서 소환 요청을 한 적이 없는 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에 자진 출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점을 근거로 해서 체포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점이 주요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28일 전격적으로 바로 다시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이에 응하면서 대면 조사가 지금 실시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출석 시간을 두고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그렇습니다. 특검은 28일 오전 9시에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에 나가겠다. 그런데 9시가 아니라 10시에 나가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가요? 사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요, 소환 조사를 요청할 때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시민이라면 당연히 언제 나오라고 하면 대부분은 그 기간, 그 시간에 맞춰서 출석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던가 뭐 병원의 진료 예약이라던가 좀 미룰 수 없는 긴박한 사정이 있다면 이 시간 역시도 조율이 가능한 부분은 맞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28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라는 점도 다소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토요일에 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9시일지 10시일지는 아주 큰 차이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제 업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9시보다는 10시가 준비하기가 좀 편하겠다는 판단하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10시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힌 걸 수 있고요. 사실 특검 측에서도 굳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9시인지 10시인지 그 구체적인 시간보다는 출석을 통해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일단 특검 측에서는 최초의 그런 대면 조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9시, 10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예. 이런 시간에 어떤 신경전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좀 더 내실 있는 대면 조사를 준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검 측도 뭐 예. 다른 이유가 없다면 이 시간 조율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특검팀 입장에서는 일단 대면 조사를 앞두고 질문지를 좀 보강하면서 준비 한창인 것이 사실 자주 부를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불렀을 때 소환 조사를 할 때 많은 것들을 좀 확보해야 될 텐데 일단 조사가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특검 측에서도 1회 대면 조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어떤 혐의점도 상당하고 이전에 이제 특검에서는 직접 어떤 수사를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자료들을 인계받은 다음에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금 질문할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과연 내실 있는 조사가 가능한가? 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이미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면 조사를 실시할 때 그 당시에도 뭐 200쪽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묵비권의 행사,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함으로써 어떤 이렇다 할 이 수사의 성과가 나오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경우 같은 애는 이미 내란죄 같은 경우엔 형사재판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도 있었고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방어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할 부분이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오히려 방어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하는 판단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난 1월에 공수처 조사 때는 200여 쪽의 질문지가 준비가 됐었고 이번에도 뭐 더 그 이상의 질문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아까 이제 1회 출석이라 하셨는데 조사가 길어지게 되면 추가 소환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워낙 여러 가지 혐의도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외환죄 같은 부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었고요.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서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대면 조사가 여러 차례 필요하다고 특검은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1차 소환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초안을 요청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관련 내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28일 특검에 출석할 예정인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전 10시 출석이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오후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건데요. 예.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비공개 소환도 요청하고 있지만 특검에서는 부정적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비공개 출석은 특검과 계속 논의할 거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특검이 뭐 시간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이 부분은 받아들인 것 같은데 비공개 소환에는 좀 부정적인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도 이전에 또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유사한 케이스를 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떠올려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처음 2번 정도에는 그러니까 비공개 출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하 주차장 이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어떤 포토라인 앞에 서지 않고 재판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 어떤 안전상의 우려가 그 이유였습니다. 네. 안전상의 우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에도 해당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안전상의 우려 그리고 네. 법원에 대한 안전한 관리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비공개로 출석할지 공개적으로 출석할지는 이런 안전한 관리 측면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특검 측에서도 만약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은 어떻게 보자면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출석을 하는 모습을 택할 수도 있고요. 어떤 시민들의 안전상의 우려라던가 어떤 경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을 한다면 비공개 출석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현재로서는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공개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조금 더 진화되는 상황은 지켜볼 필요 있어 지금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전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비공개 같은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앞서서도 계속 그 재판에 출석을 했었기 때문에 비공개 출석에 대해서 특검과 논의가 이루어진다 했습니다만 어떻게 좀 결론을 날 거라고 예상하세요? 사실 굳이 비공개까지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을 아마 특검 측에서는 반문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얼마 전에도 지금 공판 기일이 진행이 됐잖아요. 매번 재판이 거의 매주 진행이 되고 있고 네네. 그때마다 공개적으로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가 어떤 큰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피고인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신분 입장에서 예.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비공개 요구는 할 수 있는 요구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검 측에서는 굳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뭐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 등을 검토해서 특검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네.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도 특검 측에서 사유로 들고 있었던 것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고 특히 앞서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특검의 어떤 수사가 위헌적이다. 특검 자체의 어떤 그 존립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점을 근거로 했을 때 특검의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판단에 기초해서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특검 입장에서도 일단 체포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제동이 걸렸
올렸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이제 소환에는 응할 것이라는 부분도 확인이 되었지만 네. 이전에 이미 내란죄가 수사가 되면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취소됐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도 형식적인 요건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도 남아서는 안 된다. 형식적인 부분은 제대로 하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구속 취소 결정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일단 준비하는 시간은 충분히 가질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어떤 요건의 흠결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의 제기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자체가 수사 동력을 꺾을 수 있거든요. 예. 지금 굉장히 속도전으로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무리하게 내지는 형식적인 요건을 뛰어넘어 진행하기보다는 예. 차근차근 단계별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뭐 여러 의혹에 대한 그 광범위하게 조사가 좀 이루어지게 될 텐데 특히 계엄 선포 명분을 좀 찾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등의 어떤 이 외환 의혹 있잖아요. 요거까지도 좀 포함을 해서 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차근차근 이후에 할 것인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어찌 보자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더 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고 만약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루어진다면 20일 내의 기간 동안 수사를 완료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자진해서 출석하는 상황, 그러니까 소환 요구에 응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시간의 제약에는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죄 같은 부분, 지금까지 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질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특검에서 좀 우선적으로 질문하고 싶었던 사항,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었던 부분, 그 가운데 특검이 좀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재구속됐습니다. 구속 만료를 3시간 앞두고 이뤄진 재구속이었는데 재구속을 결정한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 추가 기소된 혐의가요. 증거인멸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증거인멸 교사 부분인데 본인의 노트북이나 휴대폰과 같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담긴 것들을 이제 수행 인원에게 파기를 지시했다는 부분인데 이 자체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인데 지금 이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유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가 라는 부분이거든요. 재판부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 구속 상태에서 이대로 석방이 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내란죄로서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1심에서 구속을 할 수 있는 기한 6개월을 꽉 채우고 이 구속기간 만료 3시간을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 추가 기소된 혐의에 따른 구속이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특검이 뭐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은 없었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변이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정 권한, 이 신병에 대한 결정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특검 측에서 전격적으로 추가 기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있었고 해당 혐의를 근거로 해서 어떤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해서 이 요청을 이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법원의 고소 결정으로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김 전 장관을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 전 장관이 그동안에 이제 내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검사의 뭐 상상력에 불과하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기 때문에 조사는 하지만 어떤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긴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그런 예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예. 이것을 폭동으로 볼 수 없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재판 지연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기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전 과정을 보자면은 김용현 전 장관 역시도 이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만 예단할 수만은 없는 것이 예. 지금 특검이 시작이 됨으로써 굉장히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좀 강도 높은 조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을 조금 바꿀 가능성도 특검의 조사가 시작되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란 특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고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얘기를 좀 해보면 김건희 특검이 이제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시사를 했는데 네. 그 소환 시점은 언제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민중기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담당하고 있는 측에서도 일단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점들이 굉장히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네. 나눠보자면 16개 항목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던가 어떤 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샤넬백 수수 의혹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거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통화 목록, 그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는 사실관계가 정리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원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하죠. 하지만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일단 소환 요청을 몇 차례 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현재 이제 질병으로 인해 입원 중이기 때문에 당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한 차례 정도는 더 소환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 예. 이 거부가 무한정 이루어질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계속해서 거부하게 된다면 특검 측에서는 강제적인 조치,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다만 대면 조사라는 것이 원래 수사의 어떤 초기 단계가 아니라 거의 막바지 단계, 사실관계가 모두 확정되고 어떤 허를 찌를 수 있는 질문을 할 만큼 사안이 성숙되었을 때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마치고 입원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다면 머지않은 기간 내에 특검에서도 소환을 요청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임주혜 변호사 얘기하신 대로 김 여사 관련 여러 사건들 중에 이제 특검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줄까에 대한 것도 주목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도 있더라고요. 세관 마약 사건. 이거는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좀 드러난 사안입니다. 세관 마약 사건이 관련해서 구명 로비를 김건희 여사에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새로운 의혹인 겁니다. 최상병과 관련된 의혹과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래요. 김건희 여사가 로비를 직접 한 것이 아니냐.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청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유영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과 맞닿아 있거든요. 이 특검팀에서는 대검과 이미 협의를 마치고 예. 이첩 받은 후에 좀 추후적으로 이 사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도 굉장히 여러 갈래의 사안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굉장히 방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건을 검토하고 특히 이전에 이미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인력들을 많은 규모가 다시 특검에 합류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런 마약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세관과 관련된 부분,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도 이 특검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사의 동력이 되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순직해병 특검 역시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세관 마약 사건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김 여사 소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이 마약 사건과 이 춘진 해병 사건은 이제 별개의 사건이지만 이제 유사한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어떤 로비에 참여했다라는 부분과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임성근 그 해병 특검의 그
기습적으로 어떤 로비의 의혹의 배후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임성근 구명을 요청받았고 김건희 여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여시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실제로 로비가 있었는지 그에 따라서 추후에 어떤 절차들이 있었는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상병 특검 역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라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특검 세계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어떤 특검이 먼저 이런 대면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인가 이 점이 또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나 뭐 경쟁으로서 비춰질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수사 일정에 맞춰져서 순차적으로 소환이 필요하다면 특검들이 소환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해병대원 순직 그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이명현 특검과의 면담을 시도했습니다만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면담 거부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적절치 못하다는 특검 측의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임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쟁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수사의 대상 선상에 올라 있는데 이것을 특검이 면담을 해준다. 이 부분이 지금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 지금은 때가 안 되라는 판단이 지금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핵심 피의자가 지금 사점에서 특검을 면담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특검 측에서는 일단은 그 부분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진행이 되면서 당연히 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필요하다면은 변호인이라던가 아니면 임 전 사단장 본인과 함께 당연히 면담은 진행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이 준비 단계에 있고 방대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3대 특검 수사 관련 내용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